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엑셀 실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수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해볼 얘기는 함수입니다. 이런 조사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업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함수가 무엇입니까? 기초함수, sum, average 이런 거 빼고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함수,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웬만한 업무 정도 처리가 되더라고요. 라는 함수로 직장인들이 많이 뽑은 함수가 if 함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vlookup이나 hlookup이요. 그래서 요번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업무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함수인 요 두 가지, 와 더불어서 이 두 가지와 더불어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함수들을 묶어갖고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if 함수의 다양한 활용법과 정확한 개념들 설명드릴 거고 다음 시간에는 vlookup을 효과적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까지도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서 요번 파트는 요번 주의 주제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볼 내용은 if 함수입니다. 자, 함수 쓰는 방법은 가리키는 강사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함수를 손으로 써갖고 직접 입력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손으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주로 함수를 사용할 때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시게 되면 가로를 넣는다든지 콤마를 찍어야 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함수를 논리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함수에 대해서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저는 함수 마법사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함수 마법사를 쓰든 손으로 직접 함수를 입력하든 어떤 방식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은 일단 if 함수와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고 if 함수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는 함수들, 그리고 if 함수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탄 사무실에서 가장 많이 쓰는 함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들 if 함수는 어떻게 쓰는 건가요? if 함수의 의미는 조건식을 지정하고, 그렇죠? 조건식을 지정하여 참일 때 되돌릴 값을 쓰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거짓일 때 되돌릴 값을 쓰게 됩니다. 때 되돌릴 값을 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적어드릴 때는 이렇게 들어가요. if 함수 마법사를 사용하시거나 손으로 쓰시더라도 일단 if 함수는 인수를 몇 개를 받아들인다? 세 가지를 받아들인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조건 무엇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라? 조건식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조건식이.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 참일 때 되돌릴 값.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거짓일 때 되돌릴 값 이렇게 쓰게 되죠. 그랬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개념은 뭐다? 이 조건식이 몇 개밖에 안 들어간다? 한 개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조건식은 한 개로 사용하시고 셀도 한 셀만 쓰십시오라는 거. 물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커말리그 배갖고 배열함수 배우시게 되면 이게 조금 발전된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건식도 한 개, 비교 셀도 하나. 그리고 셀을 비교할 때 그러니까 셀도 하나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셀도 하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겠죠? 그럼 선생님이 조건이 두 개가 있을 때는요. 그래서 만들어진 함수가 or 혹은 또 and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조건식이 만약에 둘 중에 그러니까 즉 택일 조건으로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or 함수를 쓰시면 되시겠고요. 동시에 만족해야 될 것 같으면 and 함수를 쓰십시오. 그리고 조건식이 두 개 이상일 때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조건식에서는 and나 or를 이용해서 연결해라 라는 말씀까지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요거까지 기억하시면은 여러분들 일단은 if에 대한 개념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이런 개념까지도 나타날 수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요. 함수를 그래서 중첩해서 쓰게 되면 중첩시 만약에 나타낼 값이 몇 개면? 두 개면 if는 몇 번? if는 한 번 쓰세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나타날 값이 3개면 두 번 씁니다. 그렇죠? 두 번 쓰시면 되겠고 그러면 3개면 4개면 그래서 4개면 3번 씁니다.
요거 기억하셔갖고 내가 나타날 값을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개 이상일 때는 and나 or로서 if 함수의 조건을 세분화시켜 주시고 만약에 내가 나타날 값이 두 개 이상 그래서 세 개, 네 개 예를 들면 뭐 상중하 이런 식의 개념으로 써야 될 것 같다면은 중첩 함수를 이용해 갖고 함수를 중첩해서 if 함수를 중첩해서 if 함수를 나열해 주면서 내가 원하는 값을 추출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먼저 소개시켜 드릴 문제는 이 녀석입니다. 성별을 구하십시오. 주민등록번호에서 여덟 번째에서 첫 글자를 뽑아냈었을 때 그 숫자가 모이면 1이면 또는 1이거나 얼마면 3이면 남자 그 외에는 여자.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 갖고 성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칸에는 남자가 나올 거고 요 칸에는 여자가 나올 거고 요 칸에는 남자, 요 칸에는 여자, 요 칸에는 여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내가 원하는 성별을 구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랬었을 때 자 일단 if에서 and나 or이 일단 찰떡궁합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또 하나입니다. if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if와 연결시켜 놓으면 참 재밌게 쓸 수 있는 함수 뭐뭐뭐가 있다. 문자 추출 함수라고 해갖고 제가 세 가지를 가르쳐 드렸었습니다. 요거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엑셀 기초에서 실무 파트 들어가셔갖고 if 함수 조금 자세하게 보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 함수 레프트부터 쓸까요? 예. 레프트 그런 다음에 라이트 그런 다음에 무슨 함수까지? 미드 함수까지. 이렇게 해서 연결하시게 되시면은 각 셀에 있는 값을 비교하는 거 아니라 각 셀에 있는 글자의 위치 값을 비교하실 때 같이 연결하시게 되면 상당히 편한 함수입니다. 그래갖고 if와 관련돼서는 요 정도까지는 조금 알고 계시면서 업무적으로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로 돌아와서 한번 해볼까요? 주민번호에서 여덟 번째에서 한 글자를 뽑아냈을 때 1이거나 3이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업무상에서 일을 처리하려고 그러면 이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자, 재밌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어디 가갖고 함수를 쓰는 게 선생님 헷갈려요. 무슨 함수부터 써야 될지, 어떤 식으로 함수를 나열해갖고 순서를 맞춰야 될지가 헷갈립니다. 그거에 대한 강의예요. 여러분들, 내가 써야 될 값이 있고, 내가 써야 될 자료에 대한 그 개념이 잡히셨다면은 함수를 쓰는 요령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내가 구할 값을 결정할 수 있는 함수를 먼저 사용합니다. 이게 우선 법칙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엑셀 배우셨다가 어디 가고 엑셀로 문서 만들려고 하고 함수를 쓰라 그러면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서요. 만약에 함수가 두 개 이상, 세 개 이상 꼬인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그럼 여러분들 답답하게가 아니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할 값이 결정할 수 있는 구할 값을 결정할 수, 예, 여기 잘못 썼네요. 구할 값을 결정할 수 있는 함수부터 먼저 사용하는 게 원칙이세요.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성별을 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을 때 여러분들 결국 성별에는 뭐 아니면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남자 아니면 여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남자 아니면 여자를 주는 함수는 우리가 무슨 함수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얘를 구할 때는 먼저 if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구할 함수를 생각하셨다면은 그 다음에 구성 요소에서 필요한 함수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자, 그래갖고 그러면 예를 들면 if를 사용한다고 말을 들었을 때 if를 사용한다고 했었을 때 뭐가 필요하지? 1이거나 3이면 이 녀석을 조건을 만들려고 그러면 조건이 1, 조건이 3. 두 개네. 근데 두 개가 이거나로 연결돼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된다? OR이 들어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요소입니다. 오늘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예. 구성 요소에서 필요한 함수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필요한 함수를 먼저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었을 때 얘는 if를 써야 되는데 조건이 두 개 있으니까 if 하나 갖고는 개념이 불가능하겠구나. 그래서 OR이라는 걸 통해서 조건식을 두 개를 연결해서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그러면서 이제 세부적으로 필요한 함수를 그때 함수를 연결하여 완성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함수 쓰시는 습관을 들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업무할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자격증 시험 친다 그랬을 때도 이렇게 특히 커말 1급 같은 겁니다. 커말 1급 같은 거 함수하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조금 복잡해하고 어려워하시는데
원리는 요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럼 제가 요 원리에 맞게 함수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리고 요 함수 구할 때 또 어떤 식의 함정에 빠지지 마셔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내가 구해야 될 게 남자 아니면 여자구나.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뭘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아, if 쓰면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들 함수 마법사에서 if 쓰셔도 되겠고 손으로 쓰셔갖고 if 따라오셔도 됩니다. 저는 콤마 쓰고 가로 닫는 게 너무 귀찮아서 그냥 무조건 함수 마법사를 우선적으로 가르쳐 드리고 요거에 익숙해지시는 게 훨씬 더 함수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가르쳐 드리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세요. 여러분들도 편한 방법을 본인에게 맞춰 가십시오. 자, 그러면 if를 쓰게 되면 나타나는 칸이 한 칸, 두 칸, 세 칸 아까 말씀드렸죠? 조건식 참일 때 되돌릴까? 거짓일 때 되돌릴까? 그랬었을 때 어라 보니까 조건식에서 무엇을 판단해야 되죠, 여러분들? 1이거나 3이거나를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는 조건식이 두 개가 들어가야 되네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조건식을 여기서는 한 개밖에 못 쓴다. 이런 개념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었을 때 강사가 그러면 조건을 두 개 이상 연결하려면 and나 or를 생각하자.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뭘 쓰셔야 되겠다고요? 예, 당연히 and를 쓰시는 게 아니라 or를 쓰셔야 되겠죠? 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 or를 써야 되겠구나. 조건식을 두 개를 써야 되니까. 근데 그게 이거나로 연결돼 있으니까 or로 써야 되겠습니다. 라고 판단하셔갖고 or를 쓰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if 함수에서 or 함수로 넘어갔는데 or 함수는 여러분들 어떻게 쓰시는 거라고요? 예, 칸마다 조건 한 개씩 쓰시면 되시는 거죠. 그럼 제일 조건 만들어 보죠. 제일 조건이 뭔가요? 8글자에서 한 글자 뽑아냈을 때 1이거나 일단 1이거나 이거부터 해결을 보자고요. 그럼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를 다 쓰셔야 되겠습니까? 8번째에서 첫 글자를 뽑아내셔야 되겠습니까? 예. 여기 있는 요 1이라는 요 숫자 뽑아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미드 함수. 그래서 세부적인 함수가 뭐가 필요하다? 미드 함수가 필요하구나. 그랬었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함수 중첩 쓰시는 것들은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엑셀 기초에서 실무까지 그거 한번 보시고 오시면 좋습니다. 문자열 함수에 나와요. 자, 그랬었을 때 텍스트 함수 가셔갖고 미드. 그럼 미드는 넣는 칸이 3칸, 대상 누르고 첫 번째 시작 위치는 8번째, 그런 다음에 뽑아낼 개수는 하나. 그래서 8번째에서 하나 뽑아낸 게 5R로 되돌립니다. 그랬었을 때 그게 만약에 뭐라면 는 1이라면 말 되시죠? 그러면서 여기서 여러분들 if 함수 쓰실 때 간혹 가다가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여러분들 숫자를 비교할 때는 내가 비교하려는 숫자 뒤에 따옴표를 쓰지 않습니다. 숫자나 셀을 비교할 때는 그 대신 내가 비교해 되려는 값이 문자라면 문자 앞뒤로 반드시 따옴표를 써주십시오. 제가 이거 조금 이따 비교를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1이거나 해결됐죠? 두 번째 3이라면은 그러면 내가 또 8번째에서 첫 글자를 뽑아내야 되겠네. 커서는 두 번째 칸에 갖다 놓고 다시 미드 들어가서 대상 찍고 몇 번째부터 8번째에서 한 글자 뽑아내서 확인 아니죠? 다시 OR로 되돌아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함수 마법사를 사용하실 때는 내가 지금 완성하려는 위치를 판단하셔갖고 되돌아가실 수만 있으시면 함수 마법사가 편합니다. 그게 만약에 뭐라면 3이라고 한다면 확인 아니죠? 왜? 이 부가 안 끝났으니까 다시 이 부 클릭하시게 되면 오케이. 그러면은 여러분들 뭘 주면 된다? 남자. 이 조건이 아닐 때는요. 예, 남자 아니면 여자죠. 이렇게 해서 완성하시게 되면 성별이 완성이 됩니다라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쓰시는 게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if인데 if는 원리 기억해 놓고 요 원리에 따라서 한 개 한 개씩 추가를 시켜 나가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if를 쓸 때 주의점 뭐가 있다고요? 예. 조건식에 비교해서 그렇죠? 조건식은 이제 같다, 크다, 이상, 이하, 초과, 미만입니다. 이런 비교해서 숫자 비교일 때는 어떻게 하셔라? 그냥 따옴표 없이 숫자만 기입해 주시고요. 만약에 문자일 때는 비교값 앞뒤로 따옴표를 해줍니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간혹가다 이제 그 작업하시다가 선생님 답이 안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실수하시는 이유가 있으셔갖고 한번 깔끔하게 적어드립니다. 그 대신 당연히 모일 때는 셀값 비교일 때는 아이고야
셀에 주소가 비교 대상으로 들어간다면 당연히 이것도 그냥 셀 위치만 찍으시면 됩니다. 이게 주의점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시게 되면 이 누구나 다 쓴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랬었을 때 이런 것들을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응용하고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무실에서 가장 많이 쓰는 함수 if에 대한 개념이셨어요. 그리고 선생님 그러면 레프트, 라이트, 미들은 여기서 설명 안 하나요? 예, 여러분들 제가 앞부분에서 설명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셔갖고 이런 if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었는데 여러분들이 레프트, 라이트, 미드 요거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엔드, 월 이것도 생각하기가 골치 아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녀석은 엔드, 오알로 안 써도 엔드, 오알을 쓰지 않고도 답을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예, 답을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시험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함수를 적재적소에 정확하게만 쓰시면 논리적으로 정확하게만 쓰시게 되면은 값은 나오니까 꼭 if, or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선생님, 요거를 설명을 드리려고요. 요거를 중첩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중첩으로 나타내셔도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도 되죠? 만약에 여덟 번째에서 한 글자 뽑아낸 게 1이면 남자, 여덟 번째에서 한 글자 뽑아낸 게 3이면 남자, 그 외에는 여자.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 맞으십니까? 나 5할 쓰기 싫은데 그럼 여러분들 이거 if 중첩으로도 완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한번 쓰는 거 보시죠. 만약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저는 if 중첩을 쓸 거기 때문에 OR을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조건식 하나를 바로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if 들어가셔갖고 mid 들어가셔갖고 여기서 몇 번째부터 여덟 번째부터 몇 글자 뽑아내고요. 한 글자 뽑아내서 if로 되돌아간 다음에 그게 만약에 는 1이면 뭐죠? 예, 남자예요. 말 되죠, 여러분들? 여기에 여자를 하게 되면은 3이면 남자가 안 나오고 여자가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또 조건 하나 줘볼까? 예, 맞아요. 아까 남자, 여자 이렇게 준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타낼 값이 총 몇 개가 되시는 거예요? 3개니까 if를 2번 쓰면 되겠구나. 여기다 갖다 놓고 그럼 나 또 다른 조건 쓰러 갈까? if 써갖고 또 미드를 씁니다. 여기서 몇 번째부터 여덟 번째부터 몇 개 뽑아냈을 때, 한 개 뽑아냈을 때, 요번 if는 여러분들 여기에 걸리죠? 그래서 요로 돌아오셔갖고, 그게 만약에 는 얼마면, 3이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얘도 남자예요. 예. 말로 만들어 놨었을 때 나타낼 값을 두 가지를, 세 가지로 분류를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남자. 그럼 여러분들 1, 3, 아니면 나머지 다 뭐죠? 여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게 되면은 이 답도 맞나요? 예, 이 답도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if, or를 쓰는 게 일단은 함수를 줄이는 방법이기는 한데 그렇게 쓰거나 지금처럼 if를 나열해서 쓰거나 별반 논리적으로 모든 게 통용이 된다면 답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무실에서 우리가 쓸 때 if 함수를 가장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 이해하셔갖고 제가 그래서 if, and도, if, or도 한번 설명드린 거고 if의 중첩도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런 논리적인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런 주의점 잘 파악하신 다음에 몇 번 연습해 보시게 되면 if가 예전에는 어려웠었는데 그렇게 어려운 함수가 아니구나. 사무실에서 내가 잘만 이용하게 되면 if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겠구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은 if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다음에는 vlookup 혹은 hlookup 어떤 것이든지 그냥 제가 똑같이 이거는 쓰는 방법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데 이 vlookup과 hlookup을 우리 사무실에서 어느 시까지 활용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라는 것까지도 한번 영상으로 찍어갖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함수 2개 설명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격가지로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 함수에서 어렵지 않으니까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영상 몇 가지 찍으면서 우리 실무 함수를 한번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셨어요. if 잘 이용하시면 편해진다 기억해 주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